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지난주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강도 살인을 해 구속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강도 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처음부터 노래방 업주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던 게 아니라 상가 밀집 지역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게 CCTV에 찍혔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시 율량동의 한 노래방 업주 60대 여성이 살해되기 3시간 전인 지난 14일 오후 11시 20분쯤 다른 건물에서 포착된 피의자의 모습입니다. 건물 입구로 들어갔다 5분이 지난 뒤 다시 나옵니다. 직선거리로 150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건물.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바로 앞에 있는 매장에 사람이 많은 것을 보자 주춤하고는 뒷걸음질 칩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상가가 밀집한 율량동 주변을 계속 서성인 겁니다. 이후 범인은 노래방 업주를 무참히 살해하고 지난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됐는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무작위로 대상을 고른 것을 확인해 강도 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동선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때 흉기하고 망치를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고 본인이 진술했고 건물 두 군데 들어가서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게 나왔어요. 또 칼날이 15cm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터넷으로 흉기 20여 개를 구매한 뒤 최대 45cm가 넘는 도검 등을 불법 소지한 혐의도 더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벌인 이유를 밀린 월세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20만 원씩 총 190만 원이 밀려 있었는데 노래방에서 50만 원을 훔쳐 친구에게 전달했고 친구가 10만 원을 더해 60만 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문자 메시지로 집주인에게 남은 돈도 보내겠다고 남긴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불리한 진술에는 계속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는 이 피의자에 대해 경찰은 구속한 상태에서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충주시 신림면의 한 화학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4개 생산동 가운데 1개 동이 불에 탔고 당직 근무 중이던 40대 근로자 A씨가 발등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연성 물질이 담긴 저장 탱크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럼피스킨 방역대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음성군과 충주시에 이어 어제 0시를 기해 청주시 방역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풀고 농장들의 소 거래도 전면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 10월 23일 음성군 소재 한우 농장에서 첫 럼피스킨병 발생 사례가 나왔으며 지난달 18일 청주에서 충북 5번째 발생 사례가 나온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습니다. 청주시가 20년 넘게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옛 국정원 부지에 대해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용역이 2~3차례 있긴 했었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홍호표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청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직동 옛 국정원 부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용하자며 소관 업무가 문화예술과로 지정됐습니다. 그 후로 마냥 시간이 흘렀고 민선 6기 이승훈 시장 시절 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멀쩡한 땅을 놀리기는 그렇고 일단 임시체육시설로 지정해 테니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 청주시는 전망탑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야외 공연장 등을 조성하겠다며 수백만 원짜리 용역을 2~3차례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청주시가 이번에는 진짜라며 옛 국정원 부지를 청주의 랜드마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제법 큰 용역을 발주합니다. 7천만 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도에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착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용역 내용은 실질적으로 도입시설 종류와 그리고 사업비 그리고 총 그 도입 규모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용역을 도출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옛 국정원 부지는 도시 한복판에 있지만 6천여 제곱미터로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애매한 규모입니다. 진입로 또한
추가 매입을 통한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민자유치가 아닌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합 문화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왕이면 인근 주민들을 위한 체육 여가 공간도 함께 꾸며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CJEB 홍우표입니다. 청주시의 내년 본 예산이 3조 2,39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 재원이 줄어들면서 올해보다 451억 원, 1.37%가 감소한 것입니다. 주요 예산은 무상급식 지원 388억 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284억 원, 무공해차 구매 지원 240억 원, 공영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33억 원, 청주페이 보전금 150억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3,252억 원, 생계급여 1,261억 원, 아동수단 539억 원 등입니다. 진천군이 내년 7월부터 군내에서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에 대해 전 군민 무료화 사업을 시행합니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연간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청주 등 타 지역을 오가는 버스와 혁신도시 내 자율주행버스 등은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는 물론이고 답례품과 사은 행사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진천군의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 기부자로 시민 참여란 제도 취지를 잘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진천군은 노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복지와 마을길 조성 사업 등의 기부금을 쓸 방침입니다. 연초에는 관내 기업체나 각종 행사에서 직접 홍보를 하는 등 제도를 알리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하반기에는 연말 감사 이벤트 등을 진행하여 기부금 모금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에 접수된 고향사랑 기부금은 20억 원이었지만 연말정산 시즌을 거치며 모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12월 모금액은 지난 11개월간 모금액에 비해 38%가 증가했습니다. 모금액 1위인 진천구는 19%, 2위인 영동구는 17%, 3위인 옥천구는 31%나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정산 마감 시점인 12월 말까지 충북의 고향사랑 기부금은 한 달 새 50% 증가한 3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와 3만 원의 답례품, 2, 3만 원 상당의 연말 사은 행사에 힘입은 결과로 보입니다. 자치단체들은 답례품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민과 고향 발전을 위해 이제 두루두루 쓰일 예정이고요. 게다가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주어지는 좋은 제도이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올해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기 위해서는 오는 31일 밤 11시 반까지 기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 6주기 추모식이 제천시 하소체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식에는 희생자 가족 등 100여 명이 모여 추모비 앞에 헌화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지난 2017년 당시 화소동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에서 발효한 불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사고입니다. 행안부가 주최하는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충주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시 관악골 퍼블릭하우스에서 개최된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 공유 대회에서는 전국 10개 지자체가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충주시는 거점 공간 조성, 창업 캠프, 골목 마켓 등을 운영해 방문자 수 증가, 신규 창업 등으로 인한 지역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충북교육청이 틈새 시간 몸활동 영상과 상호 존중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 수상자 16점을 선정해 시상하고 도교육청 중앙현관에 수상작들의 영상과 웹툰 일러스트를 전시했습니다. 몸활동은 학교별로 개성 있는 몸 동작을 개발해 학생들이 단체로 신체 활동을 증진하는 것으로 충주여고와 청주중앙여고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호 존중 온라인 콘텐츠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응원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단위로 공모가 진행됐습니다. 청주 시립교향악단이 연말 송년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여성 마에스트로 타이틀을 가진 김경희 예술감독이 최근 청주 시립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로 취임하면서 더 퍼스트라는 주제로 첫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연주회는 시칠리아의 저녁 기도를 시작으로 국내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를 협연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